현재까지 그 확진자 수가 1,100여 명을 넘어섰다. 그리고 아직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는 이제 사망자 수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11명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아직 대구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12명, 비공식적으로는 12명이고요.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어제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집단 감염, 추가 감염 우려에 대해서 염려가 좀 컸었는데 이 승무원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단과 같은 비행기에 탔었다라는 거를 이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. 네. 덧붙여서 외국인 환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숨진 사례가 있었는데요. 몽골인 확진자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. 사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그 네. 밖에 대남병원에서 사망자 7명은 병원 특성과 오랜 기간 입원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덧붙여서 이제 개인 위생 관리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얘기가 추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종교 행사,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. 지금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. 아직까지 그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어떻게 추정하고 계신지요? 일단 성지순례단 일행이 네. 누군가가 지역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네.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 그 비행기를 탑승한 그 시점에서 승무원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접촉이 있었지 않았을까. 왜냐하면 기내에서는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각종 음료도 제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 승객들하고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런 대화 과정 중에서 감염이 된 누군가가 이 승무원에게 비말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잠복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난 거죠. 예. 그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결국은 이제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. 그렇다면은 그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상태는 이제 잠복기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네. 사실 잠복기 때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배출이 돼서 감염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. 네. 증상이 있은 이후부터가 이제 감염력이 되기 때문에 예.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방역 당국이 이 승무원에 대한 추가 확진자 또 접촉자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. 예. 네.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니까요. 네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가까운 네. 곳에 접하는 직업군이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이 승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당국이 밝힌 이스라엘 성지순례단과 같은 비행기 외에 네.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비행기들도 이제 탑승을 해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. 네, 그렇죠.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추가 감염 우려인데 어떻게 네. 보세요? 그러니까 이 승객이 네. 아마 LA 네. 비행기를 타서 이제 승객들을 이제 도와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기간 중에는 증상 발현이 없던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이제 증상 발현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제 잠복기 중에 LA 이 비행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네.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승객들에게는 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네.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요즘은 실제 감염이 돼도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또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. 네. 네. 그런데 또 이 코로나19가 또 빠르면은 하루 이틀만 해도 바로 또 그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.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분들, 그분들을 사실은 이제 다 접촉자로 이제 관리를 해서 예.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탑승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그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, 일단 이 같은 비행기에서 감염이 됐을 누군가로부터 이제 그 바이러스가 전달이 된 것을 감안했을 때 네. 이 승무원의 그 이후의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다 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접촉자에 준하는 모든 그 방역 조치가
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그 방송 중이어서 아까 정은겸 본부장이 이제 편명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편명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단과 같이 탄 편면만 공개가 된 건지 아니면 네. 전체 그 이후에 같이 그 일을 했던 비행기 편명까지 공개됐는지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그 해당 승무원과 같은 비행기에 탔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국에서 그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. 생각이 좀 듭니다. 네네.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승객들뿐 아니라 승무원들, 예. 네. 기장 모든 분들을 다 이제 자가격리하는 네. 그런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예. 자, 그리고 또 사망자와 관련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브리핑상으로는 11명이었는데 대구시 브리핑에서 지금 한 명이 또 추가가 돼서 비공식적으로는 12명인 것으로 네. 집계를 하지 네. 않았습니까? 네. 이게 조금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발표는 그 중앙 차원에서 발표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보완 발표를 하는 것이 사실 순서상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 또 입장에서 네. 그 해당 그 기관을 출입하는 언론사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네. 이 발표가 좀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좀 혼돈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걸 좀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, 보시는지요? 사실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충 설명하는 형태로 네. 브리핑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일반 국민들의 혼선을 네.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가 오늘 그 지금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질문을 또 비중 있게 드린 거는 네.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. 더불어서 그 또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이제 명성교회 이제 네.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그 동성 관련해서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. 그래픽 한번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보시면 이제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이제 신도 5명과 함께 청도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습니다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월 14일 당일날 상경을 했고, 근데 16일날 교회 예배를 또 받습니다. 교인 1,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증상을 보여서 자가 격리 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간이 꽤 되지 않습니까? 이 사이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 네. 또 교회 내에서 또 그 아무래도 이제 예배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접촉한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크거든요.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요? 네. 사실 이 부목사님께서 네. 청도 대남병원에 문상을 갔을 때만 해도 네. 청도 대남병원에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셨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런 질병이 있다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. 그리고 아마 그 후에 또 본인이 좀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. 네. 이제 문제는 이분이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접촉을 했습니다. 예배 활동이라든지 또는 저 신도들과의 조그만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접촉이 있었는데 네. 일단은 그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만났던 분들 네.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건당국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. 예의주시하게. 경우는 네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회와 같은 그런 집단 감염의 사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. 더더욱 좀 그 신경을 좀 쓰면서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증상 발현 여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종교 시설에 대한 임시 폐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. 이거를 뭐 자율에 맡겨야 할까요? 아니면 이것 또한 좀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? 사실 방역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좀 네. 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네. 대부분 집단 시설 네. 또 종교 활동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각 이 종교 그 시설 뭐 성당이나 교회나 또는 저 불당이나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그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또 그분들은 사실 상당히 밀접한 그런 그 접촉을 통해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종교 활동을 좀 중단토록 하는 조치가
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. 일단 대구시에서 그 입원 폐렴 환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랬고요. 네. 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그 인력난 그다음에 네.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이제 그 조사는 그러니까 의료진과 비의료진으로 나눠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의료진이 투입되는 조사는 현 시점에서는 그 실제 진료를 담당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오히려 그런 조사에 투입이 된다면은 그 의료 그 환경이 좀 열악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그렇지 않은 그 비의료진을 통한 조사 그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. 특히 이제 이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폐쇄된 공간에서 네. 다수의 그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예. 그 현장에서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특히 이제 그런 시설들은 이런 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점에서는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그 모든 이 행정 책임자분들이 그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1일 2회 정도의 발열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네.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